2017년 국가직 9급 해설 및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과 그리고 좀 공부를 많이 못하고 시험을 본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얕아져서 그래서 사실은 공부한 생색이 좀 나지 않는 시험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한 입장과 강사로서는 좀 속상한 시험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문제, 독해 비율은 예전하고 비슷했지만 문학이 좀 늘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근데 국가직 치고요. 근데 문학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그럼 이 작품들을 미리 알았으면 유리했을까? 라고 봤을 때 읽는 속도의 빠르기, 거기에 득이 있었을 것이고 뭐 작품을 모른다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7급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문으로 된 작품을 왜 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문제는 굳이 갈아서 제 교재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문학 교재를 봤을 때 맨 앞에 고대가요의 시작을 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도 한국사랑 국어 이제 조인한 칼럼을 쓰고 있는데 1화에서 다뤘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아예 몰랐다. 이게 구지가라고 쓰여 있으나 내용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죠. 왜? 여기서 한문을 해석해도요. 여기에 한자 단어를 해석해도 그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문학적인 함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지가는 미리 알았어야 했고 그 외의 문학작품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알았어야 되는 문제는 없고 거의 비문학 출제나 다름없이 내용 확인, 줄거리 파악 이런 거 위주로 나왔고요. 이전에 국가직이 형식적인 특징 문제를 많이 물었는데요. 문학에서. 근데 형식적인 특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3개년의 경향과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그리고 다른 모습이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후퇴한 출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보고 이번 지방직을 이러라 저러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니 잊으세요. 그리고 좋은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거를 핑계 삼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험지 하나 때문에 내가 1년 공부를 헛했나? 라든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뚫고 나왔고 내가 훨씬 촘촘하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가 이렇게 대강 나오고 지엽적으로 나오니 지금까지 남은 2달이라도 지엽적인 것에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점이 어긋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여기서 어휘나 한자를 틀려서 6월까지 어휘나 한자에 몰빵할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휘나 한자 부분에서 한자도 지금 개수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성어 그리고 또 한자 문제 2개 그리고 고유어 이렇게 하면 이제 4문제가 되는 건데 이 중에 그죠? 한자 문제, 성어 문제 평이하게 나왔고 그 정도 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한자도 설명이나 논증 같은 것들의 단어를 뭘 쓰느냐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들에 한자가 뭐가 들어갈까 이런 거 부수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다 언급이 된 단어처럼 그래서 한자가 난도가 엄청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2달 동안 지방직 할 때 한자 어휘 쪽의 파일을 횡으로 넓히고 한자를 더 어려운 한자까지 외우겠어라는 몸짓은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는 어디까지나 지방직 서울시와 연속성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공부의 기조를 바꾸지 마시고요. 자기 학점을 이 시험지로 단순화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도 이렇게 시험지가 쉬우면서도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어도 독해는 여기서 봤을 때 다 맞았어야 한다라는 게 다 맞지 못했으면 뭐 잘못이야 이런 거보다는 다 맞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치사하고 지엽적일수록 우리가 기본 점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대비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산출이 낮은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구역의 점수대로 확정시켜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해 부분 계속해서 끝까지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학 비율 늘어난 거 보고, 그쵸?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지방직이나 서울시가 국가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학이 더 강조됐으면 강조됐지? 비문학이 더 강조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좌 중에 우월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던 선생님들의 문학교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과서 필수작 이런 것들은 익혀두시는 게 특히나 고전 봤을 때 시험지 위에서 처음 보지 않도록 하세요.
구지가 같은 걸 몰랐다는 거는 공부를 문학을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전은 누가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범위 싸움이에요. 한정범위 싸움이고 필수작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패스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우월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월독이 한 20강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고전이라도 빠르게 보세요. 예, 그래서 고전은 시험지 위에서 처음 맞이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구지가, 우리나라 고대 가요에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 세 개가 있고 요거는 모든 문학서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현대풀이 해놨죠? 구하, 거부가 이게 신적 존재예요. 부르는 거예요. 상서로운 존재를 부르면서 수기, 현야, 머리를 내어라. 여기서 머리를 내라는 건 거부가 너의 머리를 내어라 보다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게 수로왕, 그쵸? 이 건국신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다오, 수기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가 뭐라고요? 왕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약불현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그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으면 번작이 끼야 구워 먹어버릴 테다. 자, 그래서 신 혹은 상서로운 존재에게 빌면서도 마지막에 구워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웃음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불러요. 부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해야겠어요? 환기. 환기라는 것은 정서 환기, 그럼 뭐예요? 정서를 불러일으킴이죠. 부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나의 요구는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약불현야, 만약에 안 주면 그쵸? 구워 먹을 거야. 위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은 현대 운문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월독에 제시되었던 저문강의 삽을 씻고. 자, 그래서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이 작품은 노동자의 애환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의 대표적인 시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과서 필수작 보는 게 이렇게 보면은 얘를 봤을 때 여기서 새로이 해석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낯선 시다 아니다에 따라서 속도차가 생기는 거죠. 매우 어려운 문제 아니라 할지라도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는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다. 자,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나오죠? 뭐다? 노동자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강에다가 슬픔을 퍼다 버린대요. 슬픔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해서 강에다가 슬픔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저녁이에요. 그리고 강에 갔어요. 그리고 노동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에 잠긴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왜 깊어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뭐를 퍼다 버리니까요. 슬픔을 퍼다 버리니 점점 깊어지죠. 그렇게 깊어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여러분, 담배나 피우고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죠. 뭐뭐나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슬픔을 버리고 삽을 씻고 담배 피는 일이다. 그 다음,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자신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하강적시요. 그러면 인생이 노동하다 보니 쫙쫙 피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나이 먹고 점점 더 힘들어져서, 자,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자, 그러면 이 달은 나의 생애와 무슨 관련일까? 우리도 저와 같아서, 이 달과 같아서, 썩은 물에 뜨는 달과 같아서, 썩은 물에 사는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건 내게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을 들고 늙어가나 계속해서 가난하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지나 극복이나 해결 방안 같은 것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슬프게 그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화자가 여기서 쓰세요. 이거죠. 삽자루에 생애를 맡긴 화자니까 노동자인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외부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 슬픔 나왔잖아요. 슬픔을. 그죠? 어떠한 태도로? 체념, 절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개괄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초 해석을 바탕으로 선지 봅니다.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가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팩트. 그죠? 이건 시에서 확인이 되죠?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팩트. 거의 저는 시행착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여러분, 중복이죠? 이런 출제의 성의하고는. 자, 그 다음 4번.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여러분, 슬프다며. 그쵸? 자, 그래서 이 시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드러났죠? 그죠? 슬픔을 퍼다버린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됐다고 슬프지 않은 게 아니며, 슬픔에 대한 표현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드러났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가 지는 강이, 그쵸? 점점 저물어가고 색강바닥 썩은 물이고, 그쵸?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형상화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해설지 출력해서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행별로 1행, 4행, 5행, 8행 각 어떤 줄거리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시의 흐름을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 4번이죠. 그럼 여러분 이 출제는 사실 1번부터 3번의 출제 되게 성의 없고 그냥 시의 내용에 있냐 없냐였고, 얘는 뭘 활용한 거예요? 이 시의 감정이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관조적인 시가 아닌 이상 얘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시예요. 부정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가 부정으로 명확히 드러난 이 시에서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에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한자 성어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왜 생겼는가? 이게 모수자천이라는 사자성어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과 같은 뜻이 바로 주머니 속에 넣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빼어난 인재인지 빼어난 인재가 아닌지 너가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우뚝 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뛰어난 인재가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주머니낭, 그래서 주머니 안에 송곳, 낭중지추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낭중지추가 여기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선지들도 사실은 난도가 꽤 높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성어는 평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모수자천은 저 내용과 굉장히 그죠 직결돼요. 그래서 너무 쉽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모수자천, 낭중지추 연결해서 생각해두고, 그리고 낭중지추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드러진 어떤 인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다른 말들도 이렇게 관련지어서 한꺼번에 외우면 좋죠? 백미라든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 군계 일학이라든가, 요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어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성어는 이제 단순 출제도 되지만 요렇게 독해 상황 같은 거 주고 이 상황에서 성어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성어를 좀 외우면서, 그러면서도 아예 똑같지 않은 의미들에 대해서는 얘랑 둘 다 나온다면 어떤 상황에선 얘가 더 적합하고 어떤 상황엔 얘가 더 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묶어서 한번 외우고 변별적으로 한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어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산포 가는 길이요. 근데 지문 채택은 마음에 들어요. 문학을 낼 거면 이렇게 교과서 안의 작품에서만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은 사실은 아주 공정하게 고등 교과서 안에서 나왔죠. 근데 문제가 좀 그래서 쉽거나 수준이 그냥 그래서. 자, 4번. 산포 가는 길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나 산포 가는 길에 대해서 살짝 알면 전체 줄거리를 자세히 말고라도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우연히 만나 서로 연대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좀 빨리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신음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업었다. 백화는 영달의 등에 업히면서 무겁냐고 물어봤고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이제 영달의 생각이죠? 백화가 가벼워서 가뿐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자, 여러분, 이게 알던 소설이든 모르던 소설이든 읽으면서 인물 잡고 감정서술과 관련된 부분에 밑줄 그으란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낯선 작품 나오거나 하면 인물 잡고 감정서술로 따라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에 사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진행하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처음으로 감정이 등장하는 게 여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지문을 자르면 얘밖에 낼 곳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는. 사실은 선지를. 그래서 저는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국어를 푸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풀면 이런 게 예감이 되죠. 지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주력해서 여기서 물어볼 만한 포인트, 나머지는 엑스트라 선지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면 감정서술이 시작된 부분이라는 거죠, 소설에서는. 그랬을 때, 자, 영다리가 눈시울이 화끈했는데 그거는 백화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누가 등장해요? 이 장면 안에 없는 옥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옥자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는 건 옥자가 이 영달한테 애틋한 존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백화로 인해 누가 생각났는데? 옥자가 생각났는데, 그러면 백화와 옥자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길래 백화를 업다가 옥자 생각이 났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애 같은 게 공통점입니까? 여위인 게 공통점입니까? 예, 쇠약해진 것이다. 자, 그래서 가볍다? 에이, 그것도 아니지. 가볍지 않았을 수도 있어. 옥자는 쇠약했을 수만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가벼운데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옥자는 병자겠지.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선지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 난 진짜 이거 내고 왠지 출제자가 웃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대단한 선지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근데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나는 지금. 그쵸? 자, 여기서 이번에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문장에 어린애처럼이 수식하는 게 뭐예요? 난 무슨 문법 문제인 줄. 자, 여러분, 어린애처럼이 뭘 수식해요? 가벼웠다. 가벼워서 쇠약하다. 공통점은 쇠약하다잖아요. 근데 어린애처럼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를 가지고 활용해서 오답선지를 만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발췌독 하는 사람이 얘를 보고 맞다고 생각할 확률이 있죠. 발췌독. 띄엄띄엄 읽는 거야. 그리고 선지 보면서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찾아. 그러지 말랬죠. 문학을 왜 그렇게 합니까? 문학을 왜 선지 보고 위에서 찾아 올라가서 그걸 풀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정답, 요렇게.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애 괄호. 뭐라고 해야 돼요? 영달은 쇠약한 옥자를 떠올림이죠. 백화와 마찬가지로 옥자는 쇠약하다. 이런 정보가 맞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 문맥적 의미라 제가 사실은 얘는 순수 어휘 문제다라고 보기는 그죠?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문장을 주고 그것도 사전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예문을 주고 예를 내라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요런 걸 머릿속에 꼭 입력해두지 않아도 해설은 그렇게 쓰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사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촥 나오나? 안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에 있는 걸 활용해서 풀어야죠.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의 문맥 추론에서 이거 어휘 추론 쫙 했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 한 문장 줬을 때 문장의 구조나 앞에 나오는 필수 성분의 속성이 유사한 걸 고른다. 자, 그럼 볼까요? 고장이 난 시계를 고치다. 주어는 생략했네요. 자, 그래서 그럼 A가 B를 고치다인데, 그죠? 구조. A가 B를 고치다인데, 그때 B의 속성 보는 거죠. B의 속성. 자, 그럼 이게 관념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이고, 그리고 얘를 수식하는 상태가 어땠어요? 고장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
고치다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여기서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걸 개선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번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입식으로죠. 을 고치다예요? 으로 고치다예요? 으로 고치다. 일단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이것이 고장나서 고치는 것은 아니거니와 일단 필수 구조가 다르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소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호를 순우리말로. 자, 여러분 순우리말로 고치다. 자, 그 다음 정비소에서 를. 자, 그 다음에 법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죠? 관념과 물질의 구획도 있죠. 대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유어는요. 관념에 대해서 쓰는 서술어와 그리고 물건,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쓰는 서술어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사전에서도 그런 경우 나눠서 뜻을 등재해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랑 사물을 대상으로 할 때 나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거랑 법을 고치는 거랑 여기에 수식 부분도 처리해보죠. 자, 여기는 수식이 없고 여기는 수식이 있거든요. 근데 3번에 수식을 넣는다면 쟤를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뭐예요? 정비소에서 뭐한 자동차를, 고장이 난 자동차를. 그래, 제가 쓰는 수식을 얘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지. 고치다를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올 만한 단어를 고치다가 교재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얘기해보죠. 나올 만한 단어를 찍어주는 무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강사가 어휘를 찍었어. 엄청 많이 줬겠지. 그쵸?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최소 분량을 줬는데 거기서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그 강사에게도 행운이 따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행운이 없을 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가. 고치다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구조 그리고 필수 성분, 그러니까 모를 때 움직일 수 있는 발버둥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상당히 방법론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방법론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고치다를 통해서 문맥 추론의 어휘 추론, 만약에 독해 알고리즘 가지고 계시다면 이 문제 틀렸다. 요 정도 틀렸으면 이거는, 요 정도를 틀렸으면 이거는 문맥 추론의 어휘 추론 센스가 없는 게 맞아요. 한 10개는 해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있는 문맥 추론 중에 어휘 추론 부분을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답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원시 시대인 줄 알았어요. 이 출제. 아, 어떻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한 줄 모를까? 20개의 문제를 내면서 이거를 1, 2, 3, 4번을 여러 개 단어를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문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단어 뜻이 뭐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 어휘 마스터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정확히 모른다면 해서 출발합시다. 우리 또. 뜻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해설지 보시고 뜻은 내가 얘를 몰랐다면 최대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가 해보죠. 모르면 막 에이 틀렸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머지를 다 맞추고, 그럼 이럴 때는요. 몰라. 그럼 사실은 별표 치고 나머지를 다 풀고 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발버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일단 문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주진 않았지만. 그러면 문맥을 보고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여러분 이럴 때 문맥이 주는 어감을 마음으로 느끼지 말고 근거 있게 잡으세요. 애들이야. 자, 아이들이야 라는 거는 애들 잡지 않기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걔네야 원래 그렇지.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내내 밖에서 놀아요. 노는데 라고 했죠. 이때 는데의 어미도 보고요. 놀아도 걔네는 노는데 내가 거기까지 알겠는데, 거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놀아도 여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을 여러분 시원하게 망했다야?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작년 합격생들한테 여러분 희망이 뭐게요? 시험지 보자마자 작년 합격생들한테 여러분 희망이 뭐게요? 그랬더니 시원하게 망했다? 다 이러더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희망 단어 봤었냐라고 했을 때, 그쵸? 제 합격생들이 다 제 교재로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누구 교재 있었는데 없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나오고 나면은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나요. 이 특이한 단어 누가 가지고 있었냐? 어느 교재에서. 그걸 찾아. 그리고 그 강사나 그 책이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방향이 옳을까요? 그러면 그 책은 또 다른 어떤 단어를 빼놓고 있어요. 원래 선별적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거기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 계셨던 분 중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 기본서 중에 최대 분량이다라고 하는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랬어요. 시험 보고 나서 그러시면서, 안 그럴 것 같죠? 연세가 되게 그러면서 올해 개정하면서 뺐더니 갤랬어.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개정을 하면서 뺐더니 개가 나온 거예요. 내 책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면서 그래서 내 책을 보고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보고 그걸 딱 냈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심각한 여러분께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한 문제 틀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틀린 걸 생각해. 이 한 문제 틀리는 건 사실은 재수 없음이에요. 그쵸? 이거는 공정하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음이고, 나머지 독해나 앞에서 그런 거 틀린 거 생각하세요. 앞에 저문강, 뭐 금방 배웠던 삼포 이런 거 왜 틀리냐고. 읽으면 할 수 있잖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지 마. 그게 아니라 뭐가 더 우선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확정적 점수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설득의 과정이에요. 해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시험지가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초점을 흐릴까 봐 되게 두려워요. 예. 자, 그래서 희망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희망 사유가 됐을 수 있으나, 근데 이걸 진짜 못 풀었겠느냐, 발버둥을 쳤으면. 내가 모르고도 접근을, 완전 끝까지는 아니어도 접근하는 법을 얘기해 준다고요? 아이들이야, 원래 그런 애들인데, 얘네는 원래 그런 새끼들인데, 그쵸? 근데 놀아도 여간 블러블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해도 너무하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단어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문맥에, 여러분 근데 나 시험 볼 때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 싶잖아요. 왜일까? 긴장해서 얘를 그 순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 밑줄을 보고 몰라, 그럼 어차피 시간 확보가 필요해. 발상을 해야 되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 풀고 침착성을 가지고 사실 백제 중에 마지막으로 접근해야 됐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이거를. 근데 얘를 보자마자 이 순간에 어떻게든 결정할 거야 라고 하니까 준 힌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걔네들이 해도 여간 뭐뭐한 게 아니야, 여간 뭐뭐한 게 아니다는 배웠죠? 뭐예요? 강조잖아요. 여간 뭐뭐한 게 아니다, 강조. 근데 놀아도 여간 뭐뭐한 게 아니야. 아이들이 자, 학교 갔다 온 시간 빼고는 늘 노는데 놀아도 그렇게 놀 수가 없어, 이런 뜻인데, 긍정이 들어와요, 부정이 들어와요? 부정이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일단 긍정을 빼시고요. 자, 긍정.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1, 3, 4가 살아남아요. 그러면 에이 뭐야, 하나밖에 못 지었잖아. 여러분, 확률이, 그쵸? 줄어드는 거예요. 틀릴 확률이. 자, 근데 이런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 맨 뒤에 하는 짓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발버둥도. 이렇게 해놓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그 다음 어수선하며 질서나 통일이 없다. 그 다음에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요. 아이들이 놀 때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고 못마땅해 할까? 노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가볍다고 안 좋게 생각할까? 짓궂게 논다 정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게 지나치다고 여길 때는, 지나치다, 애들이 노는 것에 대한 일반적 수준보다 지나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통일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짓궂다, 장난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라면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다면 그렇게 접근해서 1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알던 단어랑 똑같은 의미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오답해서 보세요. 활발하다, 그리고 산만하다, 그리고 잔망스럽다. 여기서 잔망스럽다는, 이거는 어휘 마스터에도 있었고 기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절로 어휘 한자에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나머지에 활발하다, 산만하다 우리 알만한 단어죠. 물론 한 뜻에 대해서 단어가 하나만 직결되라는 법은 없지만, 이건 내가 아는데 이거 잔망스럽다.
잔망스럽다랑 희망이 유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사실은 여기서 찍을 때 4번 고르고 찍은 사람들은 그 접근성에 대한 약간의 인정을 함. 잔망 떠올려서 희망과 잔망이 망자가 겹쳐서 그래서 몸부림쳐 찍었다면, 그래서 4번을 골랐다면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는 연 먹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이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치는 그 능력이 다음번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정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골랐을 때 뭐 예를 들어 옐 고른 게 제일 문제죠. 2번. 왜? 이거는 문맥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전 제가 봤을 때 희망을 알면 제일 좋았고 희망을 모를 때는 나머지 선주 중에 4번을 찍은 게 제일 잘한 것이며 틀릴 때 틀려도 여러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뭘 찍고 죽느냐. 그쵸? 전쟁터에서 어차피 죽으면 죽은 거예요. 어디까지 진입하다 죽었느냐 이거 다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찍은 게 제일 심각해. 이거는 문맥 추론이 전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고치다도 틀렸을 확률이 높아. 그 사람의 약점이 맞죠. 그쵸? 근데 4번을 골랐다면 어느 정도 희망을 모른 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추론력은 인정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6월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꼴 보기 싫어.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6번 꼴 보기 싫어서. 자, 7번 밑줄 친 접두사가 여러분 나올 것 같았잖아. 그쵸? 이거는 제가 접사 수업할 때 강에 고요 의미 있고 한자 의미 있다 그러면서 고요 한자 내면 정말 역할겠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이 문제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희망을 낸 사람과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비슷하게 지엽적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접두사의 필수 접두사의 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강이 고유어다 한자이다. 그러니까 한자어 접두사 강과 고유어 접두사 강이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가나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강조점을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많이 한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강행군과 뭐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전예문 그대로 썼어. 다 있어. 다 그대로야. 자, 그래서 고유어 강일 때는 마른이나 물기 없는, 그래서 강기침, 강더위, 강모, 강설이. 자, 마른 기침이죠. 마른 기침. 그 다음에 한자가 매우 센, 호된. 그래서 강염기, 강타작, 강행군이 여기 한자 강인 거죠. 자, 그 다음 8번. 여러분, 올해 문법 문제는 진짜 슬픈 게 똑같은 영역에서 2개 나왔어요. 의문론 출제 안 됐죠? 형태론에서 용언의 활용만 2개 내고요. 여러분, 사실 형태론도 얼마나 넓어요. 단어의 형성, 품사, 형태소, 거기다 용언의 활용,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좁은 용언의 활용에서 2개 내는 겁니까? 그쵸? 성의 부족이다 이런 생각. 비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수업하다 보니까 또 울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문법 공부한 거 허무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고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출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보죠. 여기서 물을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갈다. 여러분, 제가 과일 갈다로 계속 예를 들었죠. 만들다 이거 기본으로 하고 교과서 예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과일 갈다, 과일 가니, 과일 가시오 이거 했죠. 갈다 나왔죠. 자, 그래서 갈다는 어간이 뭘로 끝나서? 리을로 끝나서, 그래서 니은, 비읍, 시읒, 오 요게 왔을 때 뭐가 떨어짐? 리을이 떨어진다. 이것은 리을 규칙 활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오래되어 부른 국수 이것도 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기출에도 나왔고 제가 모의고사에도 내고 했는데, 자, 부피가 커지는 거야. 물을 먹어서. 그죠? 자, 그럴 때 기본형이 불다예요, 붓다예요? 디귿불규칙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불규칙에 붓다인데, 이게 디귿불규칙은 모음어미 앞에서 디귿이 리을이 됩니다. 선생님께 묻어봐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라면이 붓어요, 불어요? 불어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3번.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자질하다와 한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의미는 다르지만 이르다, 충고하다. 어떠한 말을 이르다, 가서 이르다. 이런 말 마찬가지. 근데 요것과 다른 게 뭐예요? 공간에 도달하여, 이르러. 요건 다르죠? 자, 그래서 르불규칙, 러불규칙 할 때 이르다에 대한 것은 어떤 강사나 다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 가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는 이르다의 르불규칙 해서 어간의 르를 리을 2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절이 하나 줄죠.
모음 의가 하나 사라지면서 르가 리을 2개가 됐으니. 자, 그 다음에 4번.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기본형. 들리다는 귀죠. 들르다. 들렸다가가 아니라 들르다다.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들렀다가 들르다에 들렀다는 의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바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도식 뗐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용언에 활용해서 의 규칙, 그죠? 그리고 리을 규칙,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 그 다음에 르블 규칙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에서요. 이따 또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에 현대 소설이 나왔는데 다음 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고 내용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문장형이에요? 이게 축약형이에요? 축약형으로 제시가 됐어요. 이럴 때는 문장일 때는 속을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이렇게 어떠한 항목화되어 있는 말일 때는 있다 없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 먼저 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요. 1번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가 주의를 준 적이 없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예요. 맞죠? 그러면 어머니가 주의를 줬고 내가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이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태도가 있으면 돼요? 아니, 태도 전에 내가 소설에서 태도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자 빨리 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와 사납게 뭐 이렇게 써 있을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태도는 가시화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 어머니의 태도는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돼요?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나 표정이나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도가 따로 언급돼야 된다고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예요. 태도는 원래 우리가 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추론해내는 것이지 태도에 대한 확정적 진술이 없어도 태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게 입으로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 태도라 그래요? 아니죠. 몸을 베베 꼬고 막 냉면을 호호 불어먹고 막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쁜 척을 막 한다든가 그런 거죠. 왜 냉면을 불어먹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막 이렇게 하고 먹는다고. 예쁜 척하고 그런 게 태도잖아. 그 결국에 그녀는 그를 좋아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라고. 그러니 태도에 꽂히지 말고 나한테 심부름 엄마가 시켰나? 이걸 보는 거지.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 태도 따로 나와야 될 줄 알고? 다 알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자,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을 따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 생각해보세요. 시간적 배경이 있으면 돼요. 나왔으면 돼. 그러면 시간적 배경의 특성이 따로 정리되지 않아도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되고, 시간적 배경이 나왔으면 되고, 공간적 배경의 역할은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도 만약에 사건에 영향력이 없으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역할이라며.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뭔가 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었어야 되고 푸주간 주인한테 말을 걸었어야 되고 1차. 그 다음에 푸주간 주인이 보여주는 이라고 했죠. 보여주는. 그러면 정서를 알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지문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해라. 자, 그럼 여기에 어머니의 태도에서 우리가 추론할 건 이거예요. 불신. 타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죠. 이게 6.25 직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애한테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게 그 사람이 애한테 심부름을 보내면은 고기를 적게 줄지도 모르고 안 좋은 부위를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푸득한 주의는 못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불신은 우리가 생각한 거고 불신까지 선지 어차피 없어도 되고 엄마가 뭐 했으면 돼? 심부름을 시켰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푸죽간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여기 웃기지 않아요? 아직 안 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못 봤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 적게 주면 주는 거 보고 적게 주면 적은 거 같은데 저 애라고 무시하세요? 이러라는 거거든? 근데 아직 안 썰었어. 가자마자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런 거죠, 애가. 귀엽죠?
애가 계속 엄마 시킨 대로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직 안 줬는데 애라고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얘 뭐라는 거야? 영문을 모르죠 중국인이. 아,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파악하신 거예요? 아, 시험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때 이게 안 보였구나. 자, 그리고 중국인이 뭐래? 아직 안 줬는데. 조금 안 줬는데 아직? 그쵸? 그랬는데 고기로 달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썰기도 전에 고기로 달래요. 고기로. 그러니까 고기로 주세요예요? 달래요예요? 달래요죠? 그러면 이거는 남의 말을 전한다. 아, 애엄마가 시켰구나 라는 걸 중국인이 느꼈겠죠? 그래서 꾸룩꾸룩 웃으며 중국인도 아이에 대한 귀여움 플러스 이 아이에게 이런 걸 시킨 부모에 대한 씁쓸함. 날 못 믿고. 그쵸? 자, 그게 있는 거예요.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서야 고기를 덥석 베어내면서 왜 가죽이랑 털도 달라고 그러지? 그쵸? 하고 장난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실천했어요. 그쵸? 굉장히 성급하게. 그 다음에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나왔죠? 불신. 아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푸죽한 주인을 불신하고요.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여러분 맨 앞에 일주일에 한 번쯤 살아간다는 거는 시간적 간격이지 시간적 배경이 아니에요. 시간적 배경이 없어요. 맞죠? 시간적 배경이 없고 공간적 배경은 푸죽간인데 푸죽간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푸죽간에 대한 묘사가 일단 없죠. 푸죽간 주인의 외양 묘사가 있어요. 인물 묘사는 있으나 공간 묘사는 없으며 공간에 특별한 역할이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푸죽간 주인의 정서는 뒤에 반응 있죠? 꾸룩꾸룩 웃으며 어떤 정서인지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 생각 안 해도 돼. 하지만 감정적 반응을 했죠. 웃고 농담처럼 쓴소리를 했죠. 이게 냉소일 수도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그쵸? 아이에 대한 냉소라기보다는 그 어른에 대한. 그 다음 10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다고 해서 선지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왜? 필자의 견해라고 했을 땐 그냥 단순 내용일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주제에 어긋나는 것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내용일치가 아니니까 선지 먼저 보지 마시고 지문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걸 말로 나타낸다.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말과 생각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밑줄. 요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만큼 깊은 관계일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되게 쓸데없는 말들이죠. 가장 두드러진 건 두 가지였다. 여러분 이만큼 필요 없어.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달라붙은 쌍둥이한테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건 비유죠. 비유. 그래서 말과 생각의 관계를 쌍둥이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그리고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게 작은 그릇이어서 여러분 이것도 비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앞에 것은 조금만 해보면 틀렸대요. 그러면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물었잖아. 그러면 저 앞에 쌍둥이 내용은 주용하겠어? 아니죠. 뭘 봐야 돼요? 뒤에 얘기. 앞에 내용은 틀렸다는 걸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생각을 말로 표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의 쌍둥이는 아니다. 자, 그러면 둘째 생각에 좀 더 얘는 비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매우 크고 넓어서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뾰족가루. 그럼 얘는 일단 생각이 더 넓다는 건 인정했고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커도 일단 요건 인정하는 거죠. 큰 것이라 해도라고 했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필자의 생각은 맞아요.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는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이 없으면 전달 불가다. 전달할 수 없다. 전달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펜 터치한 거 이 안에 답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생각이 말의 신세를 지는 거죠.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다. 맞죠?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다. 맞고 4번 통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다.
그 다음 11번. 여러분, 바다와 나비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의 동그라미 흰 나비는,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어서 수심을 모르는 나비는, 자,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막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부분의 의미가 추론이 돼요. 진행합니다. 자, 청무밭인가 해서 여러분 수심도 모르고 청무밭인가 했대요. 그럼 바다의 실체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바다의 실체를 모르고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 돌아와요. 시련을 겪죠. 실체를 모르고 다가갔다가, 그쵸? 시련을 겪어요. 3월달의 바다는 실제는 잔인하고 무서운 곳이거든. 자, 그래서 3월달의 바다에 뭐가 피지 않아? 청무밭처럼 꽃이 피지 않아서. 그래서 서글픈, 누가 서글퍼요? 흰 나비가 서글프죠. 거기 청무밭 아니었어. 그쵸? 거기는 차갑고 깊고 무서웠어. 자,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시린 감정 좋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촉각적 고통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새파란 초생달도 부정. 됐죠? 자, 그래서 세모는 부정이고요. 그리고 하트는 이상이었는데, 자, 실제로는 청무밭은 없고 꽃도 없고 뭐만 있었다? 세모만 있었다. 잔인한 바다만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멋모르고 이상을 추구하다가 현실을 모르고 이제 이상의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3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자,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3월달의 바다에, 그쵸? 3월달의 바다에 세모 쳤죠? 거기는 어디가 아니야? 그쵸? 하트가 아니에요. 그곳은 이상향이 아니에요. 차가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며. 여러분, 여기서 바다 팔았습니다. 바다가 파랗고. 그리고 청무밭도 팔았지만 청무밭의 파란색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면 바다의 파란색은 잔혹함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파랗고 그리고 새파란 초승달이죠. 그럼 둘의 교집합은 파랗단데, 근데 이게 새파란 초생달의 시리다와 연결이 돼서 바다도 차갑다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에서 차갑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고, 그죠? 시리다로 추론을 해도 그거는 초생달만 되지 바다는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자, 두 대상이 둘 다 마이너스이며, 그죠? 부정적이며, 파랗다로 묶이고, 그래서 시리다의 이미지가 전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맞을걸요? 저는 출제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모의고사 직접 다 출제해요. 사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오죠. 자,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3포 가는 길을 낸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정답을 만드는 패턴을 다양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을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가 답이죠. 아까 전에 백화랑 옥화 묶은 패턴과 여기서, 그죠? 이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이라고 잘못 왜곡해 놓은 것이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인데 같은 사람일걸요? 한 사람이 두 개 냈을 거예요. 자, 그 3포 가는 길과 이것 둘 다. 자, 여러분, 공주처럼이 이야기하는 것 시에서 공주처럼이 수식하는 게 뭐예요? 뭐였어, 수식하는 게? 지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비가 바다의 물결에 절어서 시련을 겪어서 약해진 상태가 공주예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주처럼을 가지고 시련을 겪은 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이래. 여러분, 원래 나약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렸던 거예요? 어린 나비예요. 어린 날개죠. 근데 물결에 젖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원래 나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거야 라는 식의 비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며, 방관적 태도가 뭐예요? 대상을 그냥 수수방관이란 말이 있죠. 아무런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비는 무모할 만큼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죠. 그렇죠? 자, 여러분 출제자 해설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제한 건 아니지만 느껴지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흰 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수심을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무밭인 줄 알죠. 자, 그 다음. 자,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된다. 긍정, 부정. 자, 그 다음 12번. 12번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태소설이다 라고 했어요. 세태소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 작품 봐줄 때 외제적 해석해주세요예요? 내재적 해석해주세요예요? 외제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보기는 여러분들의 감상의 관점을 정해줬는데 일제강점기의 세태 반영해서 해석하라고요. 구보시의 1일 교과서 대표작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개찰구 앞에 2명의 사내가 서 있다. 그러면서 금광브로커임에 틀림없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때요?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찰구라는 곳은 이렇게 시류를 따라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 금강브로커, 그 다음 황금광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여러분 소설 볼 때 익숙하든 낯설든 간에 인물의 감정과 관련된 거 치라 그랬죠. 그러면 구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한숨 좋을 때 쉬어요? 안 좋을 때 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디귿에 대해서 구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들의 인생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래 어찌 보면 그닥 바람직하진 않지만 너희들도 열심히 사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제강점기 지식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나보다 니들이 열심히 사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예찬하는 거라고 볼 수 없죠. 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황금강 시대, 금강브로커를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괴가 심하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니들이 나보다 낫다지. 나보다 낫다가 동경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시대가 어떤 폐해를 일으켰는지도 나왔잖아요. 황금강 시대에 그들에는 평론가, 시인 이런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는 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죠?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저 판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구보는 일찍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창작을 위해서. 그냥 현장을 보고 적기 위해서. 자, 근데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리고 쓰고 싶었죠.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권력자들 층에 더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개찰구. 거기서 금강브로커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금강브로커가 세태 단면. 자, 그 다음 2번.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까지 맞아요. 적극적이죠. 누구보단 적극적으로 살아요. 구보씨보다는 적극적으로 살아요. 일제강점기 지식인보단 적극적으로 살지만 속물적으로 살죠. 그래서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일 뿐. 인정의 대상일 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괴가 심해서 그들을 상대적으로 인정한 것을 예찬이라 보시면 안 돼요. 예찬하려면 그것이 이상적 상태여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 무거운 한숨의 이 심상으로 바로 가면 돼요. 그 다음 서술자가 금강열이 고조되어 있는 곳으로 설정한 대상 공간이다. 거의 내용일치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문이 길어서 읽기 싫었다던데 그리고 딱 제목을 보니까 아는 작품인 거야. 그래서 안 읽었다. 그럼 틀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충열전 아는 영웅소설이었겠지만 줄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 읽고 풀어요. 밑줄만 읽고 푼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한 모의고사 시즌에도 1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문학을 절대 아는 작품이어도 밑줄만 읽고 풀지 않는다. 그렇죠? 밑줄 주변이 힌트란 생각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비문학이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문맥 문제는 주변에 답이 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자, 그래서 빌기를 다함에 지성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논평을 하면서 하늘이 감동받아. 그래서 백발신령이 일제히 하강해서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서 재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길조가 여차하니, 이게 길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왜? 하늘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먹었으니까요. 이게 길조의 그죠? 암시다. 그 다음 귀자가 없을 소냐, 귀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럼 뭘 빌었어? 귀한 아들 달라고 빌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빌기를 다하니 꿈을 꾸었어요. 태몽이죠. 그래서 태몽을 꾸는데 천상에서 오은이 영롱하고 1월 선관이 청룡 타고 내려와요. 선관이 내려옵니다. 적강 모티브 배웠죠? 자,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이 죄를 지어. 그래서 벌 받아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부인에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태몽이잖아. 상서로운 태몽. 자, 그래서 나는 청룡을 다스린 선관인데 나쁜 하늘 위의 존재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싸워서 벌 받아가지고 그쵸, 떨어진다. 부인에게 가라고 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백옥루의 잔치에 익성과 대전을 했어요. 좋은 날인데 저 하늘나라 좋은 날에 그죠, 나쁜 익성, 나쁜 별과 싸운 거야. 그래서 나는 착한 애인데 하늘나라에도 나쁜 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싸우다가 다 꺼져 그랬다는 거죠, 옥황상제가. 그래서 쫓겨나게 했어. 그때 남학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길. 그러면 남학 신령들은 뭐 해준 사람들? 야, 너 쫓겨났어? 그럼 절로 가. 라고 가야 할 곳을 알려준 존재죠. 그죠? 자, 청룡을 타고 내려온 애랑 남학 신선이랑 다른 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루 풍진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할 때 너는 뭐야? 청룡이죠. 내려. 자, 말에서 내리듯이 청룡에서 내린 다음에 나중에 부를게 라고 한 거죠. 나중에 힘든 일 있을 때 부르는 거야. 풍진. 바람과 먼지가 휘날릴 때 내가 너를 부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기적을 일으킬 때. 자, 그 다음 부인 품에 달려들어. 이게 태몽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뒷부분은 밑줄이 없으니 안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뒤에 근거 제시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선지 1번. 길조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바로 뒤에 있어요, 길조라고. 그쵸? 1번 치워. 니은 태몽이다. 그 다음에 디귿.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 오게 되는 계기다. 맞죠? 탈자가. 자, 그 다음에 남학산의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복귀할 것을 암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남학산 신령이 청룡 타요? 남학산 신령은 뭐 했다고? 야, 너 쫓겨났어, 절로 가! 여러분, 길 안내를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러분, 이걸 틀렸다는 거는 사람을 헷갈린 거예요. 사람을 헷갈렸어. 인물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 한자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어떤 진술 방식을 어떤 한자 활용해서 쓰느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 정도 수준의 한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의 한자는 아니어서 어디서 다뤘었냐면 부수맵 한자 있죠. 부수맵 한자 같은 거 할 때 뭐 말씀설 나오면 이거는 뭐 설명에도 쓰고 뭐에도 쓰고, 논자 나오면 뭐에도 쓰고 뭐에도 쓰고 이럴 때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잠시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말씀설에 발글명 들어가요. 이것도 내가 했었어. 발글명이야. 그러면서 이름명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됐어요. 저만 기억하죠 뭐. 자, 진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장난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건 주말이 끝냈어요. 저 일요일까지 심각하고 이제 또 죽겠다 하면 진짜 힘만 들어요. 2달이나 더 남았어. 그냥 지나간 시험은 아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여러분, 통렬한 반성은 어제까지. 오늘은 나 병신인가? 그쵸? 자,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예, 지나가. 여러분,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글일묘 백길사. 이거는 내가 무슨 얘기 했었는 줄 알아? 어떤 강사가 대학교에서 국어 강사인데 성대묘사라고 해가지고, 성대모사죠? 이야기하면서 모사랑 묘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했었죠. 성대모사는 이거 뭐야? 백길사자 써서. 그죠? 묘사할 때 그려내는 게 아니라 성대 그릴 거야? 그거 아니죠. 모방의 모라고. 그래서 묘사랑 모사가 다르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서사. 여기서 서사문학 대표 장르는 소설이죠. 자, 그 다음에 논증, 논하다, 의논하다 할 때도 이 논이죠. 자, 그 다음에 증거 증자. 증거도 말로 들죠. 그래서 말씀원부수 같은 거 할 때 쫙. 그 다음에 오답에 들어간 단어들 볼게요. 자, 오답에 베풀설자. 자, 베풀설자 뒤가 다르죠. 앞은 말씀원이지만 부수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묘 난리 났어.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할 서서히 할 때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논할 논의 증세증, 병증이라고 할 때 증세증이 나와서 각각 다른 단어들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5번 여러분 여기에 이거는 한글 맞춤법인데 1번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자, 여러분 나았다가 여러분 기본형이 히읗이에요? 시옷이에요? 시옷이죠. 병을 낳겠어요. 병을 임신했나 봐요. 자, 그쵸 여러분. 자, 낳다는 아이를 낳는 게 히읗이죠. 자, 그래서 시옷인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불규칙해요? 시옷 불규칙해서 떨구죠. 그래서 뒤에 모음어미 왔을 때 시옷 뺀다. 그 다음에 2번 넉넉하다죠. 이거 준말에 들어가잖아. 한글 맞춤법에. 준말 할 때 어떻게 해서 넉넉하지 못한 이렇게 할 때 일단 하다 앞에 하다가 들어가는 앞에 어근만 떼어내라 그랬죠. 뗀 다음에 자 하다 앞에 어근을 떼어내서 마지막 소리를 잡아라. 마지막 소리가 안 울림 소리면 뒤에 하가 통째로 떨어진다. 그러면 치예요, 지예요? 지죠. 근데 여기가 울리면 여러분 만약에 편안이야. 그러면 치예요, 지예요? 편안하다 앞에 편안인데 마지막 소리가 뭐예요? 울렸어. 그러면 편안 치지. 자, 그래서 준말 판단할 때 요걸로 하면 간단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그래서 넉넉지로 3번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잠그다죠. 자, 그래서 잠그다에 끊고 어간이 여기까지인데 의죠. 의 규칙 활용해서 잠가 그리고 많이 나왔던 단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옷가지를 이어서 있다 시옷이죠. 시옷 불규칙 끈을 잇다 해서 시옷 불규칙이라 이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인데 이모음 순행동화 발음이 낮다 해도 이어서 이모음 순행동화를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모음 순행동화 발음은 인정하지만 적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훈민정음의 28자모 체계입니다. 여러분 28자모를 했죠? 요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했었잖아요. 그대로 이거 틀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17초성 체계랑 그죠? 그리고 23초성 체계랑 그리고 28자모 체계는 자음 모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28개라고 할 땐 몇 더하기 몇이에요? 17 더하기 11이라고.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자음을 23체계가 아니라 17체계로 가야 되고 23일 때는 된소리가 들어가고 17일 땐 된소리가 빠질 뿐만 아니라 병서와 연서를 빼는 거죠. 된소리가 병서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17자모체계일 때는 자 연서법이 빠진다. 기본자음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자음에 들어가고 요거는 모음의 11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밑에 제가 표를 제시해 놨어요. 볼까요? 자, 이게 17자음 연서법이나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 쓴 연서법이나 옆으로 나란히 쓴 병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성자 11자.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띄어쓰기고요. 여기 생소한 선지는 없으셨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조차 나 이거 몰랐었어 라는 이거 띄어쓰는지 아닌지 띄어쓰기 공부하면서 못 봤었다 그러면 그 제 모두의 약점에 띄어쓰기라고 있어요. 자, 무료 특강 모두의 약점에 띄어쓰기 있는데 거기 다 나왔던 거야. 그죠? 자, 그럼 보죠. 안 되다를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띄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라 그랬죠. 금지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일 때. 금지와 실패일 때지 불만족일 때는 쓰지 않아요. 불만족은 붙여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잘 되다의 반대인 안 되다는 그래서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아쉬움. 그래서 불만족일 때에는 붙여 쓰는 동사 안 되다예요. 자, 그리고 안 되다는 품사 변별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동사 안 되다와 형용사 안 되다가 있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시간 만에. 일단 시간이면은 두와 띄어 쓰는 거는 당연하지만 문제 범위가 아니었고 문제 범위는 뒤에 있는 만이죠. 자, 그래서 시간 뒤에 나오는 만은 뭐다? 의존 명사다. 자, 그 다음에 3번 리을 뿐더러. 자, 뭐뭐 하다 뿐이다는 띄어 쓰죠. 오직 그것일 때. 근데 야, 내가 밥만 사다 뿐이니 이럴 땐 어미라고 하면서 붙여 쓴다고 할 때 리을 뿐더러도 어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정하는 뿐이 아니라 더해주는, 더 이상이 있다라는 의미의 뿐은 붙여주는 뿐더러, 리을 뿐더러 어미입니다. 자, 그럼 의존명사 뿐일 때나 조사 뿐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
한밤중에 중자. 여러분 중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명백하거나 그럴 땐 띄어 쓰는데, 그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을 때나 은연중에, 부재중에, 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지불식 중에 뭐 이럴 때 있죠. 그쵸?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을 때, 무의식 중에 이럴 때, 그럴 때는 붙여주고, 요거 한밤중은 여러분 밤중을 일단 합성하고 얘를 어때요? 접두사로 파생해서 요렇게 붙여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밤중을 제가 강조했었어요. 다른 애들은 합성어인데 은연중, 무의식중, 부재중은 합성어인데 얘는 뭐라고? 얘는 한 더하기 밤중이라 파생어라고 하면서 근데 붙여 쓰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여기 무의식중, 부재중, 운연중 이것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에 요것도 자 한자 벼락치기에 도금에 주의할 한자들에 많이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보면 도금이 모두 바른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한자 벼락치기랑 부수맵 한자까지 보세요. 예, 하실 수 있으시면. 근데 부수맵 한자가 강의량이 많아 보이지만 다 20분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자 벼락치기보다 얘가 레벨이 높진 않았잖아요. 한자어가. 근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는 건 오히려 한자를 너무 레벨 높은 한자만 공부한 걸 수도 있어요. 허리를 빼고. 근데 조금 초급, 초중급 한자는 부수맵 쪽에 더 많거든요. 그리고 기출 한자 수준이 한자 벼락치기인데 요번 국가직 보니까 예전 기출보다 조금 쉬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허리가 빠진 부분이 여기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수맵 한자 쪽에서 다 언급됐던 거다. 탐자 이런 것들 한자 하면서 무슨 탐구, 탐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자결, 작. 그 다음에 자결과 장렬은 했죠. 그 다음에 3번 형극, 극자. 자극할 때 극자. 그 다음에 악한을 오한이라고 해야죠. 오한. 추로자 써. 자,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도 읽지만 오한일 때는 오로 해야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각각 여러분 이거는 해설지에 있으니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요. 19번입니다. 여러분 음은 변동은 안 나오고 그쵸? 너무 이제 이거를 틀렸다 혼나야 돼. 본인이 무슨 시험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그쵸? 이거 잠옷 체계를 헷갈렸다는 건 너무 고난도 문제만 풀다 보니까 기초 스텝이 막 꼬여요? 막 미친듯이 뛰다 보니까 걷는 걸 못하겠어. 뭐 이런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아니 이걸 여러분 왜 유음이랬어? 흘러 유음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틀릴 수가 있나? 그쵸? 여러분 심지어 1번 보고 뒤를 보지도 않아도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적어서 3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금붕어 좋아. 그쵸? 제가 외울 때 앞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후설모음 여기 다 있네. 금붕어 좋아. 그쵸? 자, 그 다음 원순모음. 시험 시간에 또 해본 거 아니야? 시험 시간에 쫑긋쫑긋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 일단 여기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죠.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지. 1번 그러고 딱 지나가야지. 자, 그 다음 뭐 요런 거. 자, 20번입니다. 여러분 20분의 배열 문제는 요게 내용을 보면 이걸 틀렸을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에 저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문이에요. 근데 한문을 이제 의역해 놓은 글을 가지고 배열 문제를 출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내용을 어디서 봤지 싶어가지고 익숙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죠? 이게 원래는 한글로 쓰여진 글이 아닌 그죠? 그래서 성인의 경전을 그죠? 이걸 의역해 놓은 글이었던 거죠. 재물편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가는 고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배열할 때는 미리 이 글을 알았어야 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나에 있는 이것을 무시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가는 고정이죠. 가 먼저 봅니다. 사물은 적어 다닌 것이 없고 또 이거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둘째 문장은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볼까요? 그러므로 뾰족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해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근데
가 뒤에 나가 이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유가 이거였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배열을 잘 냈을 땐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 글로 끝나는 구성으로 배열을 출제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의 허리야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도 돼. 이렇게 할 거면 그쵸? 배열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출제자 좀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지만 이거를 빼줬어야지. 여러분 해시도 그쵸? 이 해시는 앞에 언급된 이 글, 이 전체 글의 앞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 해시라고 하니까 나 앞에 해시가 언급이 미리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시가 나오는 걸 뒤에서 찾아갖고 얘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틀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여기 해시 있어.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그러나 즉 해시. 그럼 얘 앞에도 해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뭐야, 해시가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해시 앞에 지시어가 있어. 그쵸? 그러면 이 지시어가 둘 다 있을 때에는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앞에 해시가 언급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지.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지시어 있고 여기도 지시어 있는데 왜 여기서만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둘 다 지시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만 비난하고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지시어가 있으면 이거 둘 다 지시어 있다는 건 이 글이 출발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어떤 글의 허리구나. 그럼 해시는 무시하고 오히려 여기 접속부사를 썼어야 돼. 그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와 그러나를 통해서 배열을 했었어야지. 여기 저가 있네? 여기 그가 있네? 그러니 얘 앞에 해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헤매면 안 되는 거였어. 아시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 한다. 그래서 가 뒤에 나가 이어져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얘 때문에 불만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니 얘를 앞세울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다. 그래서 성리는 이러한 상대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앞에 상대적 방법이 나왔어야 되고요. 그것을 절대적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말은 과연 이렇단 말인가? 이렇단 말인가? 이거는 논제를 제시할 때 출발 지점에 있거나 도입 혹은 아니면 마지막에 여운을 주면서 결론을 독자들이 생각해보라 라고 돌려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거나 어디에 있어요? 맨 앞이나 맨 뒤에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 앞은 고정이죠. 누구예요? 가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정리하면서 독자들에게 요약하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라 보세요. 그러나 즉 해시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그럼 그러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에 역접해? 나에 역접해. 그래서 나 뒤에 다고 라로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죠. 나 뒤에 라고 그리고 다로 마무리해주는구나. 자, 그럼 배열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제물론 제가 원전 찾은 거예요. 이거를 낸 거야. 이거를 그쵸?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도 있다고 한 건 여러분들 잘못도 있다고 한 건 이거야. 기준이 똑같은데 중간에 기준을 바꿨어요, 여러분. 지시어에 대한 게 앞에 있어야 되는 배열의 기준이 맞는데 둘 다 그럴 땐 다른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면 출제자의 잘못은 이것을 번역한 글을 쓸 거면서 배열을 위해서 윤문을 왜 안 합니까? 그쵸? 정답을 고르는데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혼란만 가중하는 지시어는 삭제했었어야죠.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거 아무도 비난 안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성의 부족이에요, 출제할 때. 왜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그쵸? 저기에 저 때문에 수험생들이 헷갈렸다고. 그죠? 헷갈리는 게 목표예요? 그게 배열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야? 그건 아닌데. 자, 그래서 정답은 씁쓸하게 2번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정답인 거지. 왜? 다른 게 답이 될 수 없으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달 남았고요. 2달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너무 지엽적인 어휘나 한자에 꽂히지 마시고 그렇지만 본인이 이게 그냥 나 시방 몰랐어. 그러니 2달 동안 어휘에 집중 이런 식으로 꽂히지 말고
내가 이런 걸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혼자서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해설지에 있는 단어, 어휘 뜻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문맥에서 몸부림치는 훈련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자는 내가 한자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한자를 몰랐다면 허리가 빈 거야. 그러면은 초중급 한자를 해야 돼요. 그거는 무료 특강의 부수맵 한자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